안녕하십니까. 23년도 2차 시험에서 대구청에 합격한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경찰학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많은 선배님들이 이 학원을 선택하였고, 또한 탄탄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많은 합격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5시 30분 정도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6시까지 학원을 등원한 다음에 수업 끝난 후 자습을 하고 11시쯤에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되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처음 기본 순환을 듣는 동안은 굉장히 좀 힘에 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순환을 듣는 4개월 동안은 토요일은 일정대로 진행을 하였지만 일요일은 하루 종일 좀 잠도 푹 자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좀 푹 쉬었지만, 또 이제 공부에 탄력이 붙는 4, 5개월 차부터는 일요일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경찰학원에서 아침 모의고사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날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성적을 게시함으로써 어떤 목표의식을 생기고, 한 순환이 끝날 때면 그 시험지들을 다 모아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2개월 정도 남짓한 기간부터는 학원에서 치는 시험마다 어떤 합격선이라는 곳에 항상 2문제, 3문제 정도 모자라는 저공 비행을 하는 수험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도 계속 그 언저리에 점수가 맺혀 있었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형법 이영민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라,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하면은 성적이 팍 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저는 과감하게 기출 문제집을 버리고 기초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부터는 하루에 기본 문서를 한 권을 다 읽을 정도로 굉장히 속독하며 또 탄탄히 읽었고, 그 결과 마지막 시험에서는 정말 다른 학생들보다도 훨씬 우월한 점수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강의하시는 박용두 교수님입니다. 우선 우리 박용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국에서 가장 수험생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막바지까지 정말 많은 또 핵심만 콕콕 집어넣은 자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수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필살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수험장에도 교수님이 주신 프린트를 오려서 정말 핵심만 붙여서 가서 시험 치기 직전까지 보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왔고, 또한 높은 적중률을 통해서 시간도 많이 단축하고 수험장에서의 자신감도 많이 향상됐던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강의하신 박용도 선생님께서 항상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목차와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그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수사 파트를 공부할 때도 증거 파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증거 파트를 공부할 때도 수사 파트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사와 증거 파트 역시 연계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차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풀이에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형법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고, 또한 학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어려운 학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난항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께서 항상 지금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지금 틀리는 것이 당연하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기초를 탄탄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학설에 대해서 또한 용어에 대해서도 생소하지 않은 시점이 온다, 그때부터는 판례가 술술 읽힐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또한 기초에 굉장히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하다 보니 나중에 판례 강의에 들어가서는 자동으로 소거가 되는 판례가 많았고, 남는 판례들은 그 판례만의 이해법이나 또한 암기를 통해서 형법 과목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백지노트법을 활용한 공부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지공부법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수 있고, 자신이 아는 내용도 그것이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 합리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지노트법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노트들과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내용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저는 많이 실력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험 생활하면서 어머님께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시고 또한 이 학원을 다니면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점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제가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제가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친구들과 약속도 전혀 잡지 않으시고 제가 항상 집에 오면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던 모습이 저는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공부를 할 때 여자친구랑도 같이 공무원 시험을 다른 직렬이지만 같이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 지인분들이나 부모님께서도 연애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냐에 대한 의문점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조금은 자극이 되어서 꼭 제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재야, 항상 고맙고 평생 행복하자. 사랑해. 저는 선배님들과 또 학원 선생님들께서 체력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걸 듣고 체력도 제 5회 과목이다 라는 생각으로 주 3회 상시반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학원이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시반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도 강조해 주시지만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풋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만의 방식으로 내뱉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고득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해가 뜨기 전 새벽에 학원에 가면서 나도 언젠간 저 해처럼 해가 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해가 뜨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는 와중에는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나도 해가 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학원에서 놓아진 돌다리를 걷다 보면 반드시 해 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해 뜰 날은 온다! 끝까지 화이팅!